자, 그러면 채권을 하다 보면은 주식이랑 상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을 보면서 증시에 여기가 좀 저점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제 책이 이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인데, 그러니까 제 그 책 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식은 실물의 선행 지표잖아요. 그러면 주식보다 선행한 지표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좀 화두를 좀 던져놨고. 선반영의 선반영은 없을까? 네. 예. 근데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을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로지컬리 얘기하면 주식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치로는 주식은 굳이 얘기하자면 실물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한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데이터마다 다르지만은. 근데 채권은 1, 2년 선행한 데이터도 많습니다. 직관적인 데이터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국채 시장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미 많은 분이 알지. 국채 장단 금리 차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회사채를 가지고 경제 이코노미를 예측하는 게 하이드 가상금리예요. 그런데 먼저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워낙 많은 얘기죠. 요즘 저는 이거 한 18년째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 요즘 워낙에 많은 분들 얘기하니까, 근데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매크로를 예측하는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가장 빠르면서 정확도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정확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의 장단금리 역전되면은 100% 경기 침체 들어가냐? OX, X. 한두 번의 예외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모든 경기 침체 전에 장단금리 역전됐냐? Yes. 그러면 그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때도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전 정도 선행을 하잖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하이드 채권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이드 채권은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가 있죠.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는 국채금리 대비해서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를 갖고 얘기하는데,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보다는 리스크 퍼셉션. 즉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켓의 리스크의 인지도의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욕하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라고. 그럼 쉬운 말로 해서 하이드 가상금리는 채권쟁이 생각하는 마켓의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이드 가상금리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주식의 최저점이어야 되잖아요. 또 가상금리 최저점이 주식의 최고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리만 사태도 말씀드릴게요.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주식이 언제 고점이었냐면 2007년 10월 달에 주식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드의 가상금리 최저점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5개월 전이었어요. 2007년 5월 달에 가상금리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주식시장 계속 날아갔어요. 에브리바디가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동구안의 가상금리가 수년째 이렇게 떨어지다가 5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가상금리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양쪽 시장을 다 봤다고 하면은 가상금리가 폭증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쵸. 그럼 적어도 사이드에서 PN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주식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언제냐면은 하이드 스프레드의 가상금리의 최고점이 1200pp까지 갔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2008년 12월 초였습니다. 근데 주식의 최저점은 언제였냐면은 그 다음에 3월 달이었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했어요. 여러분이 채권 투자를 안 하셔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반드시 채권 시장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저점 얘기를 했는데 채권에서 얘기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주식 쪽에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연준 금리 인하. 즉 언제가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갔냐고 했을 때 우리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기술주 랠리가 쫙 올라갔었죠. 쫙 갔죠. 그러면서 그 기저에 마켓에 월가라든지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장이 쫙 올라갈 때 그 가장 밑에 기저는 뭐였을까요?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다 했다.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유시간 말로 하면은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과거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그 패드 피봇의 기대감이 뭐 상대적으로 얼마나 좀 허망한 기대감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싸운 소리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1976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몇 년이죠? 한 50년 정도 되나요? 네. 50년 정도에 S&P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갈 때는 모두 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바닥이 찍혔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피벗은 단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만간에 멈춰줄 거야. 아, 먼저 도루를 띄웠네요. 그렇죠. 멈춰줄 거란 기대감이었는데 실제로 과거 지금 뭐 준비한 자료에 보면은 검정 색깔이 기본적으로 연준 금리고요. 빨간색 라인 한 6개 정도 그어져 있는 게 S&P 500의 저점입니다. 그런데 이 저점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미국 연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라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하 이후에 바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난 한 70년간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10개월 이후에 저점 지켰더라.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지난 70년간 예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를 얘기할 때 10년짜리와 2년짜리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짜리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상대적으로 FRB 금리,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2년만 국채 금리의 속성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정책 금리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원 오브 댐의 단기 시장 금리잖아요. 그럼 시장의 어떤 예측과 정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10년만 국채 금리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통 FRB 금리가 뭐 스탑 하면은 얘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먼저 조금 움직여요. 미세하게 좀 더 빨리 움직여가는 금리인데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동일하게 6번의 S&P 500에 저점 딱 찍고 추세로 올라갔을 때 시점을 보니까 어라?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추세적인 고점에서 50bp 이하로 추세적으로 떨어졌을 때 찍혔더라. 금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기 시장 금리가 추세가 꺾여서 하는 완전 방향을 잡은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미국의 장단 금리 역전 현상은 일반적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미국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그때 주식의 저점은 언제였지? 장단기 금리, 국채 금리 역전 현상과 주식 저점을 한번 찍어보고 사람 설명하시는 분, 제가 유튜브 많이 안 보고 잘 모르겠는데 설명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가 저점이었을까요? 좀 그러니까, 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찍어봤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장단금 역전 현상이 S&P 500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추세로 쭉 올라가는 시점에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였냐면은 이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우상향으로 돌아선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추세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현재 시점 한번 대비해 볼까요? 첫 번째, 아직 금리 인상 중이야.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단기 금리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우상향 돼야 되는데 아직 이 상황이죠. 오히려 더 이제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아니란 뜻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라는 게 이렇게 역전되어 있던 게 이렇게 돌아선다는 의미는 단기 금리는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조금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의가 뭐냐면은 이게 다시 우상향이 된다는 거는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거는 미국의 FRB 정책 당국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경기 부양 쪽으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이런 방향으로 스탠스를 바꿨다는 함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올라가기엔 첫 번째 조건 이거고 두 번째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향후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은
역전된 게 이렇게 돌아섰다는 건 두 가지가 작동되는 거다. 첫 번째, 연준이 어떤 그 정책 금리가 스탠스가 부양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사인을 선제적으로 느꼈다는 이 두 가지가 매치업이 딱 묶여야 주식 추세를 갔었더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자하기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시그널들을 좀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저희도 주로 매크로나 채권 전문 자문인데 저희 주식 한 400억 정도 자문합니다. 자문하는데 저희 금년에 안 깨졌거든요. 주식 100%인데 그 말씀 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현재 저희는 현금이 50%입니다. 계속 저희는 계속 50%를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포트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튼 제 뷰가 녹아 있는 거죠.